한국의 공군 레이더 당직자가 레이더 모니터에서 수상한 물체가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내 그 수상한 물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자 긴급 상황으로 상급 부대에 보고했고 신속하게 한국 전투기들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는데요. 레이더에 잡힌 수상한 물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9기로 하루 만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2차례 침범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통보 없이 동해상 방공식별구역에 출현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투기들과 최초로 공중급유기 KC-330을 실전에 투입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 편대는 겁을 먹고 퇴각했으며 중국은 직동한라인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획된 훈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군 합동훈련을 벌인 곳이 독도 인근이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은 독도를 측량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자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합동훈련에 전투기를 포함하지 않고 폭격기만 2대를 참가시킨 것에 독도 인근 정찰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독도와 울릉도에 최근 UAE의 8기로 계획된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어도 북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한국 전투기를 보내 이어도 수호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난리가 났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러시아 공군과 함께 또다시 한국 동해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해 동해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 독도 인근 상공을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군의 전투기들은 각각 10여 분 후 카디즈를 이탈한 것인데요. 이는 한국 감시자산에 의해 파악됐는데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디즈에 진입한 군용기는 중국의 홍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투폴레프 폭격기 2대, 수호이 전투기 4대, 조기경보 관제기 A-50 1대 등으로 한국 국방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는 카디즈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군용기별로 10분 남짓 카디즈에 채공 합동훈련을 벌였으며 러시아와 중국 전략 폭격기들의 연합 초계 비행을 러시아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가 엄호하는 형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이들보다 많은 수의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 그리고 KC-330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출동시키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는데요. 한국 공군이 압도적인 공중화력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에 대응했기 때문에 국가 간 공중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디즈 작전에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공중급유기까지 투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조금이라도 불온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철저히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들의 작전 시간을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손상을 입은 전투기들을 안전하게 기지까지 귀환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일호 베트남 전쟁에서 공중급유기들은 전투기들이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게 한 것 말고도 손상된 전투기들이 공중급유기에 접속한 채로 공군기지에 착륙할 수 있는 위치까지 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렇기에 공군작전에서 공중급유기가 함께 대동한다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공군이 전력으로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은 한국이 대응한 지 10분 만에 각국으로 퇴각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방공식별구역 침범의 공중급유기까지 출격시키며 강경하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방공식별구역이란 엄밀히 따지면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미리 경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최근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들의 속도와 긴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영공만큼 중요한 경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입 전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 경우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 진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해의 독도 상공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부는 점점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뒤늦게 중국의 홍유-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투폴레프 95MC 폭격기 2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 관련 영공에서 연합 초계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중국 국방부는 양국 공군 항공기는 비행 동안 국제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다른 국가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인 연합 훈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례 군사협력 계획에 일부러 제3국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독도 인근을 비행한다는 것인데요. 2019년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이 신속하게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플레어 10발과 기총 360여 발을 경고 사격한 일이 있었고, 2020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카디즈를 침범해 한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초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벨 전 한미사령관은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에 대해 유엔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미사일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그는 한국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 발발 시 세 나라 모두를 심각하게 징벌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독도에 천궁을 배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궁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불곰 사업에 의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독도에 배치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로 러시아의 군용기를 요격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러시아 군용기만 방어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현재 독도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중국은 J-20과 FC-31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F-35 계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역시 독도 자체가 방공체계를 지니고 있다면 대구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독도 영공까지 가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천궁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S-400 트라이움프 미사일과 더불어 세계에서 면한되는 스텔스 전투기 요격 미사일인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무서운 것은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문제는 레이더 교란 전파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궁은 스텔스 전투기에서 나오는 레이더 교란 전파를 역추적하는 기능이 있으며 천궁 다기능 폐사 레이더로 전투기에서 나오는 플레어나 체프에도 방해받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천궁은 유동 요격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빠르게 비행하는 적기의 위치는 지상의 탐색 레이더가 계속 포착하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미사일의 좌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나가 천궁 미사일이 적기와 충분히 가까워지면 미사일 탐색기에 의해 능동 유도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접 충돌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적기를 직격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면 근접 신관이 작동합니다. 탄두는 폭발하면 아무 방향으로 터지는 것이 아닌 지향성 탄두 방식으로 폭발력을 집중시키려 1차로 소형 폭약이 터져 탄두 모양의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지듯 변하게 되는데 이후 2차 폭발을 일으켜 표적 방향으로 집중되어 엄청난 파괴력으로 표적을 요격하게 됩니다. 천궁의 최대 속력은 마하5이며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또한 요격 가능한데요. 일본의 F-35의 최고 속력이 마하 1.6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동해상에 있는 전투기들은 모두 천궁의 표적기로 전락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UAE 성능 시험 평가에서 100% 요격률로 증명됐으며 적기나 미사일들이 포착된다면 무조건 파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천궁은 모든 기후에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천궁은 한국에서도 한여름에 가장 무덥고 습한 것으로 악명 높은 대구에서 혹서 시험을 했으며 이후 한국에서 가장 추운 해발 1400m 최전방 고지대에서 혹한 시험에서도 통과해 한여름 고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영하 30도까지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서 천궁이 운용되면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은 독도 근처도 오기 힘듭니다. 여기에 울릉공항까지 완공된다면 독도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울릉공항은 활주로와 착륙대 길이 때문에 F-35는 운용하지 못하나 F-15K, KF-16, FA-50 등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KF-21까지 합세한다면 동해상 제공권은 한국이 가져오게 되고 그동안의 일본 독도 침공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군사작전 계획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도뿐만 아니라 이어도에서도 실력 행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멋대로 이어도까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한국 전투기가 수시로 이어도 상공을 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카디즈를 침범할 때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인데요. 한국 전투기들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더라도 중국은 자신들이 뱉어놓은 논리 때문에 아무 항의를 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동안 중국이 펼친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어도에 콘크리트로 인공섬을 만들고 그곳에 천궁포대를 올려 운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이어도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도가 지나친 주변국들의 만행에 한국은 좌시해선 안 되며 역사로 보아 일본과 중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오직 강한 힘만이 생존의 기름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